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옛날 옛적 간날가 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 회원들이 들려드리는 이야기마당입니다.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는 동화와 시를 읽으며 이야기 문화를 이어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듣고 공감하며 생생한 감각이 돋아나는 동화의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마음을 채우고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간날가 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안녕을 못해요. 왜요? 아니, 감기 기운도 있고 비염도 있고 뭐 꽃가루도 날리고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지금이 꽃가루가 제일 심할 때죠. 네네. 봄이 없어지네 어쩌네 이런 소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여전히 그 체감하는 뭐 안 좋은 것들 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연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리적인 것들. 네. 그러니까 뭐 좋은 것들보다는 안 좋은 것들은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네, 주변에서 특히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 약간의 감기 기운이 보태지면 막 축농증까지도 가고 네.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도 올해처럼 이렇게 심하지는 않고 면태를 지냈던 것 같은데 올해 되게 심해져가지고 뭐 기침 한번 하면 막 진짜 폐가 아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심한 것 같네요. 네. 네. 진짜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네. 초대 손님이 안 계시네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꽉 찼었는데 조금 썰렁하게 저희 둘만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는 음악 듣고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풍선을 동방신기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5월 달에 행사가 참 많은 달이죠. 네. 네. 더군다나 안산에서는 또 거리국 축제가 있어가지고. 네. 네. 그리고 뭐 5월 하면 어린이날도 있고 그다음에 어버이날도 있고 네. 뭐 스승의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맞네. 그래서 이번에는 연휴도 길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휴 동안 뭐 긴 연휴 동안 뭐 하신 일이 있었을까요, 선생님은? 저는 거리국 축제에 나갔어요. 이번에는 구경을. 작년에는 아이랑 도깨비를 봤거든요. 도깨비? 네. 그 딱 거리국 축제 시작했을 때 아이가 사춘기가 시작됐나 봐요. 네.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 절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도깨비를 어디서 봐요? 내가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드라마. 드라마 도깨비를 봤다, 집에서. 그걸 정주행을 한 거예요. 아. 그때까지 못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이가 갑자기 그걸 보자고 해가지고 거리국 축제 기간 동안 그걸 완주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이랑 같이 나가기도 했고 또 저기 홍대 애니 굿즈샵 투어를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의미 있는 시간 보냈네요. 선생님 아이들도 일본 애니 좋아해요? 많이 좋아하기는 하는데 저랑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뭐 그 애니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향이 너무 달라요. 네. 저는 이렇게 영화는 많이 좋아하는데 네. 만화는 이게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는 작품들이 많아서 네. 그 아이가 좋아했던 게 그 코난이나 진격의 거인이나 막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진격의 거인을 같이 완주했거든요.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거 다 보는데 네. 코난도 봐도 그게 이제 몇십 년 동안 했던 만화라서 네. 그렇고 이번에는 그렇게 막 인형 사주고 막 그렇게 보냈거든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사실 뭐 딱히 한 거는 없는데 어버이날을 즈음해서 저희 엄마가 사실 요양원에 가시고 나서 첫 그 요양원에서 행사를 한다는 그런 안내문을 받았어요. 초대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또 사정상 못 가게 됐어요. 행사 당일날은 못 가게 돼서 이번 연휴 때 그냥 미리 다녀왔습니다. 네. 네, 아마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표회 할 때 학부모들이 가잖아요. 근데 갔을 때 이제 그러니까 구경하는 거죠. 근데 어버이날 행사를 요양원에서 한다? 아마 어머님들도 그날을 위해서 무슨 어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노래나 이런 것들을 연습하지 않았을까. 근데 행사에 그 보호자가 없으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꼭 참석해봐야지 했는데 다른 일정이랑 이렇게 겹쳐가지고 미리 다녀왔습니다. 그거 외에는 별다른 일 없이 그냥 집에서 쭉 쉬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요구한 선물 같은 건 없었어요? 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돈이죠. 돈. 네. 남녀노소 똑같아요? 저는 안 줬는데 이제 그 친척들이 할머니나 이모나 뭐 이런 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는 건 많이 줄었다는 걸로. 그래서 풍선이라는 곡도 어린이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5월 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처럼 가족과 관련된 아니면 어린이들과 관련된 어떤 그런 노래로 한번 성공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풍선을 들어봤습니다. 네. 네. 하늘에 떠 있는
날아가는 그 무슨 가스죠? 헬륨 가스 네, 이런 거 네, 들어있는 거 막 날아가는 걸 봤어요. 얘랑 네, 그래가지고 저거 마셔가지고 얘기해보고 싶다 막 이러면서 풍선 얘기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는데 리메이크된 곡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쵸. 이게 동방신기가 부른 곡 역시 이제 리메이크 되면서 뭐 이렇게 뭐라 그랬죠? 편곡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 제가 하겠죠. 네. 어렸을 때는 원곡을 많이 들었을 텐데 네. 가수 이름은 딱 떠오르지는 않아서 검색을 해봤더니 5손가락 노래인 것 같아요. 네. 풍선 근데 너무 신나가지고 우리 친구들 주무셔야 되는데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살짝. 네. 우리는 뮤비를 같이 봤으니까 신났는데 그쵸? 더 신났는데 우리 그러면 선생님 오늘 이야기 선생님이 골라주신 노래 또 듣고 책 읽으실까요? 아니면 바로 들어가실까요? 그럴까요? 두 번째 곡 한번 듣고 연이어서 듣고 네. 오늘 방정환 전집에서 읽어드릴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찾는 아이 흔히 볼 수 없지 넓은 세상 볼 줄 알고 작은 풀잎 사랑하는 흔히 없지 볼 수 없지 내가 찾는 아이 흔히 볼 수 없지 미운 사람 손을 잡고 사랑 노래 불러주는 흔히 없지 볼 수 없지 내가 찾는 아이 나는 볼 수 있어 사랑하는 내 친구 지환 사랑하는 내 친구 정이도 볼 수 있지 나는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나는 볼 수 있지 네. 들으신 곡은 손예진이 불렀습니다. 내가 찾는 아이. 가사 말 중에 넓은 세상 볼 줄 알고 작은 풀잎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미운 사람 손을 잡고 사랑 노래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멋진 가사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오늘 읽어드릴 방정환 전집 부분은 4부에 나와 있어요. 4부 405쪽에서 409쪽에 있는 요술내기라는 동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옛날 시골 어느 곳에 몹시 공부하기를 즐겨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의 살림이 너무 구차하여서 공부는 고사하고 남의 집에 심부름이라도 하여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심부름할 곳을 찾노라고 어슬렁어슬렁 가려니까 길거리에서 수염 많이 난 사람 하나가 소년을 보고
너 어린애가 어디 혼자 어디를 가니?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공손하게 네, 우리 집이 구차하여서 심부름이라도 할 곳을 찾으러 갑니다. 하니까 그 수염 많은 사람이 반겨하면서 그러면 우리 집에 와 있으려무나 하는 거로 소년도 반가워서 네, 어디든지 오라고만 하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럼 댁에 가서 심부름을 하지요.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 집에 와 있거라. 그런데 너는 책을 볼 줄 아니? 하고 이상하게 묻습니다. 소녀는 그냥 정직하게 고지고대로 네, 무슨 책이든지 줄줄 읽을만 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염난 이는 이상스럽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럼 안 되었다. 그만두어라. 나는 글자를 한자도 모르는 아이를 구하는 중이란다. 그런 아이가 있으면 우리 집에 데려다 두고 내게 읽는 책의 먼지를 털리려고 그러는데 그 책에 쓰여 있는 글을 들여다볼 줄 아는 아이는 둘 수가 없으니까 하고는 그냥 휘적휘적 가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소녀는 그만 낙심하였습니다. 에이, 잘못했다. 그럴 줄 알았다면 거짓말로라도 글자는 한자도 모른다고 할걸. 그러고 그 집에 가 있었다면 그 많은 책을 내 마음대로 읽어서 공부할 수 있었을 것을. 그러나 아무리 원통해 한들 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생각하다 하다 기어코 한 꾀를 내었는데 그 꾀는 지금이라도 얼른 옷을 바꿔 입고 딴 소년처럼 꾸미고 다시 그 수염 많은 사람을 쫓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소녀는 얼른 그 근처 바위 틈으로 가서 숨어서 옷을 벗어서 뒤집어 입고 수염 많은 사람이 가던 딴 길로 앞질러서 먼저 뛰어가서 그 길목에서 기다려서 아까 그 수염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넌 어린애가 혼자 어디를 가니? 하고 그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아까 그 소년인 줄은 모르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네, 우리 집이 구차하여서 심부름할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와 있으려무나? 그런데 너는 책을 읽을 줄 아니? 소녀는 시치미를 뚝 떼고 거짓말로 아니요, 못 봅니다. 글자라고는 단 한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봅니까?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염 많은 사람은 좋아하면서 소년의 손목을 잡고 옳지 옳지 잘 되었다.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데려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집은 굉장하게 크고 우중충해서 왜 그런지 무섭고 겁나는 도깨비집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소녀는 이 집 문갑에 있는 책을 한 권씩 먼지를 털고 있게 되었는데 원래 공부를 즐기는 소년이라 넌지시 그 책을 펴고 읽어보니까 거기 있는 책이 모두 요술 부리는 법을 배우는 책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수염 많은 사람은 무서운 요술 부리는 마귀인데 날마다 요술로 사람을 속이고 나쁜 짓만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무섭고 겁은 나면서도 몰래 눈을 기어가면서 그 요술책을 열심히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총기 있고 공부 잘하는 소년인 고로 얼마 안 되어서 소녀는 거기 있는 요술책을 모두 읽고 모두 배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있을 일이 없다고 넌지시 마귀 몰래 도망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였습니다. 소녀는 집 너머맡에 아주 인심 사나운 욕심쟁이 부자가 사는데
그 집에서 좋은 말을 한 필 사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속이려고 소녀는 그 다음 장날 아침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졸랐습니다. 그 욕심쟁이 부자가 오늘 장에 가서 말을 산다니 내가 요술을 피워서 좋은 말이 될 것이니 아버지가 장에 끌고 가서 그 부자에게 파십시오. 그러면 나는 나중에 다시 사람이 되어서 도망해 오겠습니다. 마음 착한 아버지는 그런 짓은 할 수 없다고 듣지 않았으나 하도 소년이 조르니까 하는 수 없이 그리하마 하였습니다. 소년은 금시에 변하여서 키 크고 두실두실한 이 세상에 다시 없을 만한 좋은 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끌고 장터로 가니까 모두들 모여들어서 사고 싶어 했으나 돈이 하도 비싸서 사지 못하고 그 욕심쟁이 부자가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다 치르고 부자가 말을 끌고 자기 집에 채 가지도 못해서 중간에서 말은 눈 깜짝할 동안에 다시 소년이 되어서 시침이 떼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자는 그런 줄은 모르고 중간에서 말이 간 곳이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떠들고 수선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이상한 소문은 금시에 퍼져서 기어코 그 마귀, 수염 많은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마귀는 소년이 도망해 간 것을 알고 분하게 여기고 있던 차에 그 말을 듣고 허허, 그 없어졌다는 말이 정말 말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던 고놈이 여기서 그 책을 보고 가서 그런 짓을 한 것이로구나. 에이, 개심한 놈이로군. 내가 가서 그 놈을 꼭 잡아와야지. 하고 손뼉을 치면서 성난 소리로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날에 소녀는 재미가 나서 이번에도 또 말로 변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끌려서 장터로 갔습니다. 그때에 장터에 와 있던 마귀가 그 말을 한 번 보고 벌써 정말 말이 아닌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의 아버지에게 돈을 많이 내고 그 말을 사서 자기가 끌고 대장간으로 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장간에 가서 시뻘겋게 다른 큰 못을 말 주둥이에 박으면 그 말은 죽을 때까지 다시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하려고 큰 못을 불 속에 넣고 달구는데 말소년이 그것을 알고 얼른 비둘기로 변해서 하늘로 후루룩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얼른 솔개미가 되어 비둘기를 쫓아갔습니다. 솔개미에게 잡히면 그냥 뜯어먹히게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얼른 좋은 보석 반지가 되어서 어느 집 예쁜 색시의 치맛자락에 떨어졌습니다. 색시는 얼른 집어서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솔개미 마귀는 그것을 보고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색시 보고 그 반지를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암만 졸라도 색시가 그 반지가 어여쁠 뿐 아니라 자기 손에 꼭 맞으니까 암만 졸라도 내어주지 않는 거로 이번에는 마귀가 색시 아버지 보고 돈을 많이 줄게 따님의 반지를 뺏어달라고 하고 돈을 산같이 쌓아놓았습니다. 색시 아버지가 그 돈에 마음이 끌려서 색시의 반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로 반지 소녀는 얼른 땅에 떨어져서 조그만 쌀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고만 성이 벌컥 나서 금시에 닭이 되어서 그 쌀알을 먹어버리려고 두 눈을 꽈뒤집고 쌀알을 찾았습니다. 그 틈에 쌀알 소녀는 얼른 살쾡이로 변해서 와락 달겨들어서 닭의 목을 한 입에 물어 죽였습니다. 마귀는 죽었습니다. 살쾡이는 다시 소년으로 변해가지고 반지가 되었을 때 위에 주던 어여쁜 색시에게 가서 장가를 들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다시는 일절 요술을 부리지 아니하였답니다.
어린이 1923년 12월호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어젯밤엔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손 내는 그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릴 것은 너무 많은데 하얀 종이가 너무 작아서 아빠 얼굴 그리고 나니 잠이 들고 말았어요. 밤새 곰나라에 아기 코끼리가 춤을 추었고 그랬다. 병정들은 나뭇잎을 타고 놀았죠. 어젯밤엔 달빛도 아빠의 웃음처럼 나의 창에 기대어 포근이를 재워줬어요. 어젯밤엔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손 내는 그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밤새 봄나라에 아기 코끼리가 춤을 추었고 그레파스 병정들은 나뭇잎을 타고 놀았죠. 밤새 봄나라에 아기 코끼리가 춤을 추었고 그레파스 병정들은 나뭇잎을 타고 놀았죠. 아빠와 크레파스 들으셨습니다. 네, 아유, 오랜만에 들었네요. 아무래도 어린이날 뭐 이런 어린이들을 생각한 주제로 이렇게 선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옛날에 들었던 그런 노래들을 많이 추억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유미경 선생님께서 전체 노래를 선곡해 주셨습니다. 방금 그 이야기 꼭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는 것 같은 막 상상이 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그랬나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제목은 요술내기였는데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제 들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여기는 비둘기로 변해서 날아가니까 뭐 다른 그 솔개미 뭐 이런 걸로 변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네네. 예전에도 이런 거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 있었던 것 같고, 그 헨젤과 그레텔인가? 그것도 원전인가 이렇게 보면 네. 거기에서 또 이렇게 도망갈 때 그 계속 바뀌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고,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저희들이 읽어드린 이야기 중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모아나에서 예. 그러니까 막 남자 반신 반민 막 변신하잖아요. 그렇죠. 막 그런 비슷한 장면 막 휙 바뀌고 휙 바뀌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서로 쫓기고 쫓고 더 강한 걸로 계속 바뀌는 어떤 그런 네.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소년의 지혜가 돋보이죠. 마귀를 물리치는. 네. 빠른 결정과 판단력. 선과 악에서 선이 이긴. 근데 이 소년을 과연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아요.
네. 좋은 게 좋은 거로 해석을 해보지요, 뭐. 네, 저희가 지금 12일 네. 월요일 방송이 나가는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공부 모임을 하셨잖아요. 아, 네네. 네. 오늘은 이제 밤의 일기라는 책으로 2019년도 뉴베리상을 받았던 대상은 아닌데 뉴베리상을 받았던 네.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네. 아, 네. 선생님 오늘 안 오셨었죠, 그죠? 네, 네. 제가 일이 좀 있어가지고 네. 공부 못 나갔는데 그게 박광원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이에요. 네. 오늘 발제자로는 이계순 선생님이셨고요. 네, 박광원 선생님께서 후원이셔가지고. 네네. 노인순 선생님께서도 이 책을 추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오늘 정말 굉장히 풍성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100페이지 정도까지는 이 책이 굉장히 익숙한 표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익숙했는데 100페이지 정도 돼서야 거기까지 읽어 보니까 아, 이거 옛날에 내가 읽었던 책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당시에 이거를 이제 누군가가 그러니까 공부 모임 목록에는 없었는데 네. 추천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지런을 떨어서 미리 찾아보게 해가지고 읽었었던 책이더라고요. 근데 아우, 바지런하셔. 100페이지를 정도를 읽어서야 이거 내가 읽었었던 책인데 이런 느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좀 앞으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읽은 건지 안 읽은 건지 본 건지 안 본 건지 막 이런 그러니까요.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었는지 책의 한 장면이었는지 막 이렇게 계속 책을 읽는 내내 네. 머릿속에서 그런 장면들이 책의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좀 신기한 경험을 했던 책이고요. 이게 줄거리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때의 이야기거든요. 1947년도일 거예요. 근데 그때 영국에서 독립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이제 여러 종교가 이제 혼재되어 있었던 나라잖아요. 근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과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를 한 거죠. 인도에서 이제 파키스탄이 분리해 나갈 때의 어떤 혼란했던 그때의 상황 이런 것들이 시간적인 배경이거든요. 네. 이 주인공인 그 쌍둥이 친구인데 아밀과 니샤라는 친구가 태어나면서 엄마가 돌아가셔요. 근데 엄마는 이슬람교도였고 아빠는 힌두교도였는데 그런 종교적인 다름을 극복하고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외로웠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아이가 12세가 되었을 때 그런 그 분리 독립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가족은 힌두교도인데 네. 얘들이 살고 있는 이 가족이 살고 있었던 곳은 파키스탄 영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해야 돼요. 인도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의 어떤 폭력이라든가, 낯섦이라든가, 뭐, 혼란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이렇게 편지글 형식으로. 근데 편지글인데 사실은 일기예요. 네. 이 주인공 니샤가 매일 밤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를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글의 형식으로 엄마에게 뭐 사랑을 담아 니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일어나는 일들을 편지글로 이렇게 쭉 써나가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네. 요즘과 같은 혼란한 시기, 뭐 정치적으로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든, 그리고 또 다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사실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 주인공이 겪는 외로움과 뭐 이런 것들이 문학적으로 잘 표현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 그 공부 나눔이 굉장히 풍성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아픈 여정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네요. 네. 근데 뭐 요즘 오늘날에 그 정치 지도자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사실 그런 이념이나 이념 갈등이나 뭐 이런 거에서 다 상대방을 배척하는 이런 게 아니라 어쨌건 모든 것이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또 뭘까요? 먹을 거죠, 먹을 거. 음식. 네, 그래서 인도 음식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자주 나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자세하게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음식 얘기를 별로 이렇게 인도 음식 하면 막 향신료 이런 거 생각해서 그 음식에는 집중하지 않고 읽었었는데 오늘 발제해 주신 개순 선생님께서는 그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풍성하게 나눴었지요. 결국 사람은 그런 음식을 해먹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서로 어우러지고 화합할 수 있고 뭐 이렇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결론. 모두 하나 될 수 있는. 뭐 그렇다고 이제 하나 된다는 것이 뭐 반드시 좋은 거나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 내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걸로는 이제 음식만한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네.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힌두교도야. 근데 어제까지는 이슬람교도인 다른 아이들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나눴어요. 근데 갑자기 정치 지도자들이 파키스탄과 인도를 분리하면서 그 어제까지 같이 친구로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 적이 됐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된 거니까요. 서로 이제 탈출하는 과정에서 죽고 죽임을 당하는 뭐 이런 과정도 겪게 되고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렇죠. 근데 이건 누가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선택에 기로해서 피해야 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것들이 사실은 1947년이 배경이었지만 그 이야기들이 뭔가 그 거기에서는 이제 종교라는 걸로 이렇게 저기를 하지만 요즘에는 뭐 정치 뭐 이런 쪽으로도 연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 양극화가 돼가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아주 뭐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야간 줌 모임에서도 다룰 수 있으니까
오전 모임에 못 나오셨으면 오후에라도 한번 참여해 보시지요. 네. 네. 아주 즐거웠던 책입니다. 네.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신 분들을 감사하네요. 네. 그러면 또 노래 하나 듣고 선생님이 한번 또 다른 이야기 읽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시절은 꽃잎처럼 흩어져 다시 올 수 없지만 잊을 수는 없어라. 꿈이었다고 가버렸다고 안개 속이라 해도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바람 뒤쫓던 어린 시절에 눈사람처럼 커지고 싶다. 그 마음 내 마음 꿈을 짓던 시절은 눈물겹게 사라져 어느샌가 멀지만 찾아갈 수 있겠지. 비가 온다고 바람 분다고 밤이 온다고 해도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바람 뒤쫓던 어린 시절 눈사람처럼 커지고 싶다. 그 마음 내 마음 노래하며 춤추는 어린이 다시 올 수 없어요. 이용복님의 네, 네. 어린 시절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방정환 전집에서 책 읽어드릴게요. 아주 짧은 이야기. 193페이지에 게으름뱅이 두 사람. 게으르기로 소문난 늙은이 한 분이 보퉁이를 짊어지고 또 팔짱을 끼고 서울로 가는 길인데 배가 무척 고픈 고로 지고 가는 보퉁이를 끌러서 그 속에 있는 떡을 꺼내 먹어야 하겠는데 이때까지 끼고 오던 팔짱을 빼기가 싫어서 그냥 참으며 가는 판에 마침 저쪽에서 갓쓴 양반 한 분이 오는 것을 보고 옳다 잘 되었다고 여보시오, 내가 짊어진 이 보퉁이 속에는 떡이 많이 들었는데 내 손으로 꺼내기는 귀찮아서 그리는 것이니 당신이 좀 끌러서 내 입에다 넣어주면 당신에게 떡을 3개만 드릴 터이니 어떻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나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가끈이 풀어졌어도 매기가 싫어서 못 매는데 남의 보퉁이를 끌러줄 수 있겠소? 하는 거로 쳐다보니까 따는 그 사람의 가끈이 풀어져서 갓이 떨어질 듯 하매 떨어지지 않게 하느라고 재주 부리는 사람처럼 입을 딱 벌리고 고개를 요리조리 흔드느라고 고생을 하면서도 가끈은 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에이, 세상에 나보담도 더한 놈이 있구나 하고 보퉁이를 짊어진 게으름뱅이 늙은이는 입맛만 쩍쩍 다셨습니다. 1926년 2월 27일
어린이 신문란에 연재된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그 시가 있었어가지고 아주 짧은 이야기를 골라놨었어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 게으름뱅 이야기 우리 많이 있죠. 오, 네. 옛날 이야기로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엄마가 게으름뱅이 아들을 놓고 집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애를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떡을 해놓고 이제 갔죠. 그 떡을 이 아들이 잠자는 그 주변에다가 다 이렇게 펼쳐놓고 갔대지요. 예, 손으로 담는 곳만 집어먹고 굶어 죽었다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옛날 옛적 한날가적 읽어드릴 때도 네. 어떤 처자가 그런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네요. 네, 맞아요. 이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본인이 직접 창작을 하기도 했었지만 외국의 유명한 그런 이야기들이나 문학을 소개하는 작업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방정환 전집에 실린 이야기들이 아마 저희가 읽어드렸던 그림 형제 이야기나 이런 데서도 많이 중복돼서 소개가 될 것 같아요. 네,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서가 담긴.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이야기에서도 말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게 발표될 당시의 말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바꿔서 그 발음을 해드리기도 했지만 잘 바꾸지 못한 그런 단어들은 또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시가 네. 지금 갖고 계신 게 저는 나태주신가요? 여기에는 저기 풀꽃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 맞죠? 네. 네네네. 네. 모두가 내 탓이라는 시집에서 네. 모두가 내 탓을 네. 골라와. 왔어요. 네네. 네. 그러면 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한번 모두가 내 탓. 자, 해가 뜨고 달이 떠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꽃이 피고 풀이 푸르러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모두가 내가 시켜서 하는 일이다. 내가 있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바람이 불어도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요. 바람 뒤에 묻어나는 향기, 그것도 내 마음의 표식. 모두가 내가 시켜서 하는 일이다. 내가 있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내가 오늘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것도, 하늘 땅 끝까지 살고만 싶은 것도 모두가 내가 시켜서 하는 일들이다. 모두가 내 탓이다. 모두가 내 탓이 아니다. 네. 내 탓과 내 탓.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네. 거의 비슷하게 들리는데, 이에 내, 나라는 의미일 거고, 이에 내, 탓 할 때, 이건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겠죠? 제목은 모두가 내 탓, 너의 탓이라는 그런, 시였습니다. 네, 미묘하게 나는 짧게 발음하고 너는 좀 길게 발음하는 그 차이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또 한 개 준비한 거는 네. 바닷물 애고 짜다. 그 시는 거기 그 시집에 있는 그 제목을 골라온 거고, 네. 이거는 바닷물 애고 짜다에서 43페이지에 있는 지구 신발이라는 시를 골라왔어요. 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구 신발. 너 지구 신발 신어봤니? 맨발로 뻘에 한번 들어가 봐. 말랑말랑한 뻘이 간질간질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며 금방 발에 딱 맞는 신발 한 켤레가 된다. 그게 지구 신발이야. 지구 신발은 까칠까칠 칠개 발에도 낭창낭창 도요새 발에도 보들보들 아이들 발에도 우락부락 어른들 발에도 다 딱 맞아. 지구 신발 한번 꼭 신어보렴. 네, 끝입니다. 네, 이건 한민복님의 시인가요? 아니에요. 이것도 나태주님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선생님께서 그 첫 방송 때부터, 시도 그러니까 선정하시고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셨었던 것 같은데, 게스트분들 이야기 듣고 하다 보니까 그 애써 준비했던 시들을 다 읽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에서야 자, 읽어드렸네요. 네. 네. 자, 웃고 즐기고 또 이야기하는 동안 시간이 후딱 또 지나가네요. 네, 우리 마지막 곡 듣고 이제 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머, 벌써요? 네. 어. 좀 긴 노래를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러면 인사를 여기서 할까요, 그럼? 네네네네. 네. 어, 꽃가루 알러지 조심하시고. 네, 선생님도 건강 좀 많이 챙기시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넌 문을 아무리 닫아보아도 흐려진 눈앞이 시리도록 날리는 기억들 어느샌가 아물어버린 고백에 덧난 그 겨울의 추억 힘겹게 사랑한 기억 이제는 뒤돌아갔으니 바람은 또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내 맘에 덧댄 바람에 참 닫아보아도 흐려진 두 눈이 모질게 시리 도로 떠나가지 않는 그대 혼자라는 게
진짜라는 게 때론 지울 수